네, 안녕하세요. 오늘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 AMPM 글로벌 최윤정 대리입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예요. 그래서 같이 이번 강의까지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고생했다고 저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이제 저희 Q&A 바로 전에 검색 광고 사례 분석과 사후 관리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설명을 드리다가 뒷부분이 아주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강의에 어떤 내용을 전해드려야 가장 도움이 될까 하다가 제가 여태껏 이론적으로 되게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그 이론 중에서 정말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쪽집게 문제들만 콕콕콕 집어서 또 이론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강의 일정이 검색 광고 사례 분석과 사후 관리 그리고 시험 전 꿀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검색 광고의 사례 분석 및 사후 관리인데요. 정말 책의 마지막 쪽이에요. 그래서 효과 분석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 같이 공부했었죠. 하지만 이 효과 분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광고를 통한 매출 분석 자체가 저희한테 개선안을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목표 매출, 로아스, ROI, 그리고 CPS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저희가 캠페인, 그룹, 키워드 단위의 효과를 계속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 광고를 통해서 저희가 매출 분석을 한다고 그 광고가 개선되지는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키워드까지 하나하나 효과 분석을 수반해야만 그게 사례 분석의 정말 맹목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많이 짚어드렸던 부분인데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꼬아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CTR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CVR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한국어로 변환해서 기억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컨디션 CTR, CVR이 모두 높을 때 이거는 더할 나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쉬운 내용이라 일단은 오케이. 그다음에 CTR은 높지만 클릭률은 높지만 전환율이 낮을 때는 저희 랜딩 페이지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지문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환율이 낮을 때는 전환해서 이탈이 됐기 때문에 고객이 클릭하고 들어왔던 그 랜딩 페이지를 고쳐주시는 게 가장 급선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클릭률, CTR과 CVR이 모두 낮을 때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 1번은 이제 키워드를 유지한다. 이 경우에는요. 시즌성이 지났을 때, 예를 들면 지금이 겨울이잖아요. 근데 여름 한강 래프팅, 캠핑, 여름 캠핑이요. 시즌성 그런 이슈가 있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내년에 다시 여름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키워드를 오프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저희가 오프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키워드 발굴과 확대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오프만 하면은 이만큼 저희가 키워드 운용을 하고 있다가 이만큼을 끈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만큼을 가지고 광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아니라 오프를 한 만큼 새로운 키워드를 우리가 발굴해서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종종 이렇게 출제가 자주 돼요. CTR과 CVR이 모두 낮을 때, 클릭률과 전환율이 모두 낮을 때는 키워드를 오프만 해야 된다. 오프해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하지만 오프가 정답은 아니고 오프한다면 새로운 키워드 발굴과 확대도 분명히 수반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키워드 추출 그리고 그룹핑, 키워드 선별해서 광고 집행하고요. 광고 효과까지 분석하는 게 신규 키워드에 대한 흐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주기적인 효과 분석과 필터링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CTR이 높고 CVR이 낮을 때는 키워드 박아놓고 일단 기다려야 된다. 이거 정답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필터링 해주셔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효과 분석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강의에서 저희가 키워드 광고의 경우 리소스가 많이 든다라고 설명해 드린 적 있죠. 그거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은 CTR이 낮고 CVR이 높을 때 광고 소재와 매력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우리 광고가 너무 아래에 있진 않는지 입찰 순위도 저희가 조절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이제 사례 분석과 사후 관리의 정말 마지막 내용이 랜딩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쉽게도 출제가 많이 되는데, 랜딩 페이지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지표는 페이지 뷰와 반송률이에요. 한 사람이 들어와서 몇 개의 페이지를 봤는지, 그리고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이탈이 됐는지 이 반송률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성 요소에는 총 8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강의가 이제 바로 찍고 바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자료도 같이 올려줄 테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읽기보다는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라 이렇게 보시고 집에서 한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했던 점은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에. 모바일 사용자가 높음으로 모바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책에서 나온 문제이고 기출 문제에 대한 그런 뭐 원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이다 보니까 실무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지문이 나왔을 때 맞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상 이 책이 준비된 모든 강의예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제가 여태껏 제가 강의했던 것 중에 핵심 포인트만 다시 한 번씩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쪽집게 특강 지금 시작할게요. 온라인 비즈니스는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정보 교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기업과 뭐 비즈니스, 온라인 비즈니스 하면 소비자도 막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정보 교류를 통해서 물리적 상품 외에도 디지털 상품을 거래하는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영역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양방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거에만 하이라이트를 쳐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는 온라인 비즈니스는 양방향이구나. 이걸 정확히 생각해 주신 다음에 온라인 비즈니스의 특성 중 하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셜미디어의 특성으로는 이걸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주워왔어요. 보시면 참여, 공개, 대화, 커뮤니티, 연결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4로 나왔는데 이건 제가 5로 다시 수정해서 총 5가지 특성으로 제가 자료 업데이트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여를 하고 게시물을 공개 게시물로 많이 올렸을 때 친구들이 댓글을 달죠. 그게 대화가 될 수 있고요. 그 댓글이 모이고 나도 볼래 하면 그만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 내에서 나랑 대화가 조금 통하네? 우리 조금 뭐 이런 게 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특성이 인스타그램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렵다 하시면 페이스북을 생각해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검색 엔진. 이거 같은 경우는 단답식 문제로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방대한 분량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들 가운데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검색 엔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B2C, B2B, C2C 이걸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B는 이제 비즈니스, C는 커스터머 해서 B2C의 경우에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그리고 B2B의 경우에는 기업이 기업 상대로, 그리고 C2C는 소비자에서 소비자로. 그래서 이 핵심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시면 시험장에서 기업, 소비자 했을 때 B2C인지 C2C인지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이거는 기억해 주시고 가시기. 그 다음 온라인 커머스에서 디지털 커머스로 이제 변화가 되면서요. 기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유통 채널 및 거래 방법을 포함하는 게 이제 상시 거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언제나 거래할 수 있도록 지금 라이브 커머스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상식 상거래라는 얘기가 이번 시험에 나올 것도 같아서, 왜냐면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에 라이브 커머스가 활성화된 적이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커머스 하면 상시 상거래, 항상 언제든지 내가 어디에서든지 거래를 할 수 있구나, 상시 상거래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커머스는요, 유로 멤버십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를 한마디로 로긴 전략이라고 하는데, 제가 초반 강의에서 이 부분은 살짝 안 다루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커머스에서 유로 멤버십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구글 프리미엄 나왔죠. 우리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하면은 광고 없이 볼 수 있도록 멤버십 설정이 되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지니도 그렇고요. 하나하나씩 뭔가 유료 서비스를 통해서 내 고객으로 만들려는 그런 멤버십 전략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락인, 완전 내 소비자를 잠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온라인 커머스와 오프라인을 통한 옴니 채널 전략. 이건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미국의 월마트라고 여기 책에서는 예시를 들었어요. 근데 하지만 롯데 쇼핑에서 옴니로 산다라는 광고 카피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온오프라인 채널을, 유통 채널을 삼아서 이제 뭐 고객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옴니 전략, 옴니 채널 전략, 이걸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그냥 외우세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걸 옴니 채널 전략, 이렇게. 네, 그 다음 전통적 정보 처리 과정에서 디지털 정보 처리 과정이 이제 서치, 액션, 쉐어로 변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이렇게 빈칸으로 뚫어가지고 들어갈 말은 이렇게 자주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치, 먼저 검색하고요. 행동하고요. 자기가 쓴 거를 후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검색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후기까지 나누는 거. 그게 지금 디지털 정보 처리 과정의 특성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표로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거로는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설문조사를 막 했던 반면에 지금은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대량의 일원화된 메시지를 발송했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뭐 누구누구입니다. 뭐 지금 가입하시면, 이런 식으로 발송이 됐다면 지금은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고객님, 오늘 하루 뭐 힘내세요, 뭐 직장인 타겟, 뭐 학생 타겟 하면서 메시지를 좀 맞춤형으로 보낼 수 있고요. 브랜드 콘텐츠로도 지금은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디지털 마케팅의 정의는요, 인터넷 마케팅, 소셜 미디어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게 딱 보면 딱 하나, 둘, 셋, 넷, 네 개잖아요.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막 뭐 적으시오 이렇게 2점짜리는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지문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워낙 말을 잘 꼬아서 내는 검색 광고 마케터 시험이다 보니까 인터넷, 소셜, 모바일 콘텐츠, 그냥 딱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멘트가 다 들어있는 그 단어가 있는 게 디지털 마케팅의 정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모바일 쓰잖아요. 콘텐츠 우리 맨날 보잖아요. 이미지, 동영상, 유튜브 다 보잖아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우리 인스타, 페이스북 들어가면 맨날 광고 뜨죠. 그리고 인터넷 마케팅,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하고 있으니까 인터넷 털면은 다 지금 광고 뜨고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시장 세분화. 비슷한 선호와 취향을 가진 소비자들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집단의 마케팅 자원과 노력을 집중해서 연령, 성별, 인구 통계학적 변수와 가치관 개선, 라이프 스타일과 같은 심리적 변수가 있다까지가 이제 시장 세분화에 대한 정의인데요. 비슷한 선호와 취향을 가진 집단을 묶어서 집단의 마케팅과 자원을 집중한다 하는 게 이제 시장 세분화의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집단을 비슷한 취향과 선호를 가진 소비자들을 집단으로 묶고까지만 보시면 시장 세분화라고 바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단답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꼭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 내용은 사실 당연히 시장 세분화를 우리가 했지만 변수는 항상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수가 존재한다라는 그 내용인데, 그거를 인터넷 밸류 앤 라이프 스타일,
이라고 적어는 놨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의 지문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시장 세분화에도 변수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술에 대한 태도, 능력, 동기에 대한 세분화는 기술적 세분화로 들어가고요.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건 행동적이에요. 이거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다시 가지고 왔거든요. 인터넷이 기술 아니야? 해서 기술적 세분화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인터넷을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사용을 누구는 뭐 다음에 검색할 거고 누구는 네이버에 검색할 거고 누구는 유튜브를 더 많이 볼 거잖아요. 그런 행동에 따른 세분화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만 행동적 세분화니까 나머지는 다 기술적 세분화로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표적 시장이에요. 아까의 그 세분화, 시장 세분화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표적 시장은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나눈 시장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집단, 이런 집단, 이런 집단.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표적 시장인데요. 그 표적 시장의 과정으로는, 그 표적 시장에 대한 내용으로는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을 우리가 평가하고요. 시장의 매력도를 평가하고요. 기업의 목표와 보유 자원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표적 시장에 대한 특징으로 아닌 것은 했을 때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 당연히 시장이 얼마나 큰지, 성장을 얼마나 할 건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장이 얼마나 매력 있는 시장인지, 뭐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얼마나 매력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 거. 그리고 기업의 목표가 정말 브랜딩인지, 아니면 나는 20대를 타겟해서 막 뭐 정말 2030의 그런 떠오르는 핫한 브랜드가 될 거, 뭐 이런 거, 기업의 목표, 그 다음에 보유 자원, 뭐 영상은 있는지, 뭐 자체 개발인지, 뭐 인증 특허를 받은 게 있는지, 이런 게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하나의 시장에 집중하는 마케팅이 당연히 집중 마케팅이고요. 여러 개의 표적 시장을 선정해서 다 각자 다르게 전략을 구성하는 게 차별적 마케팅입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가 시장 세분화를 초로록 했어요. 거기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집중하는 게 집중 마케팅이고요. 표적 시장 자체를 여러 개로 우리가 또 한 번 더 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별적 마케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디지털 마케팅 평가 지표에는요. PAR, 그 다음에 BAR이 있는데요. 구매에 대한 그런 거고요. 이제 브랜드, B는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가지를 높이는 방법에는 호기심, 자극, 매력도, 그 다음에 친밀감이 있어요. 우리가 나이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키 이번에 신상 뭘까? 무슨 소재가 사용됐을까? 뭐가 더 좋아졌을까? 이런 호기심, 그 다음에 자극, 한정이다. 몇 날 몇 시에 출시되는데 한정판이다. 완전 자극되죠? 그리고 매력도 나이키잖아요. 그리고 친밀감 강화, 뭐 연예인이 신었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높이는 방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사지선 다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PAR, BAR은 막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지문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PAR이 뭐 브랜드 인지도다 이렇게 섞어서 낼 수도 있으니까 브랜드 인지도뿐만 아니라 브랜드 인지를 구매로 얼마나 잘 전환시켰는가에 대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다 한번 읽어봐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포피죠.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거는 많이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막 이제 시험에 가면은 플레이스 기억 안 나서 막 다른 거 적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이 있으면 당연히 가격을 붙여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판매를 할까, 우리가 또 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프로모션, 우리가 광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논란이 많았던 문제죠. 온라인 구조는요. 자발적인 소통, 빠른 확산 속도와 넓은 영역을 가졌고요. 의견 선도자를 파악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막 익명 게시판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입소문을 타면 이거 못 파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헷갈림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의견 선도자를 파악할 수 있고요.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채널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시판, 블로그, SNS를 통한 확산이고, 이제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의견별로 소비자 대응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말을 워낙 잘 꼬는 시험이다 보니까 소비자의 의견은 하나의 브랜드로 뭉쳐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따로 해서 소비자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내용. 네.
그 다음 디지털 마케팅의 트렌드입니다. 모바일, 브랜디드 콘텐츠, 챗봇, 동영상 콘텐츠고요. 트렌드로 아닌 것은 하고 뭐 신문 나오면 그거 고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브랜디드 콘텐츠란 광고 회피 현상을 극복할 수 있고요. 효과적으로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 하면은 한 업체에서 저희 신제품 나왔어요 막 하면은 뭐야 알바야? 관심 없어 이러면서 광고를 회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브랜디드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그런 광고 현상을 극복할 수 있고요. 효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 디지털 광고의 특성. 트래킹의 용이성, 정교한 타겟팅, 전달의 융통성, 상호작용성. 이 디지털 광고의 특성 4가지는 꼭 외우고 시험장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타겟팅 당연히 되고요. 전달의 융통성, 그리고 상호작용성, 트래킹의 용이성, 트래킹이 불가하다 하면 당연히 아닌 거죠. 그거 고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트래킹이 되고 정교한 타겟팅이 되고 전달도 융통적이고 상호작용이 된다. 네. 그 다음 동영상 광고의 형태인데요. 이게 총 5개예요. 근데 혹시 몰라서 오늘 쪽집게 특강에는 제가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막 그림을 놓고 이 광고를 고르시오는 여태껏 그런 유형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요. 이제 뭐 4개 놓고 동영상 광고의 형태로 알맞지 않은 것은 하고 짝을 잘못 지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트루뷰, 인스트림 이게 사실 실무에서는 트루뷰, 이런 내용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일단 시험이니까 우리 이대로 외워보기로 해요. 그래서 저는 뒤에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스트림 광고 같은 경우는 강제로 노출돼요. 유튜브 생각하셨을 때 저희 갑자기 나 이 영상 보려고 시작했는데 광고가 5초 동안 시작되면서 건너뛰기 이런 거 클릭 버튼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인스트림, 자연스럽게 녹아내려서 이미 광고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루표, 액션 광고는요. 더 알아보기, 지금 구매하기, 더 자세히 알아보기 이런 문구가 있는 클릭 유도 문구가 들어있는 이제 동영상 광고고요. 그다음에 트루뷰, 디스커버리 광고는요. 미리 보기, 우리 동영상에 유튜브에 딱 들어갔을 때 미리 여기에 막 뭐가 이미지와 뭐 텍스트형 배너가 뜬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관심 있는 사람이 클릭하고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디스커버리입니다. 디스커버리. 우리가 발견했다.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가 광고를 발견한 거예요. 나 영상 보러 들어왔는데 어라? 이게 뭐지? 하고 발견하고 클릭하는 거. 그게 바로 디스커버리. 근데 5초 강제 노출이 되는 건 인스트림. 그리고 범퍼 애드는요. 스킵이 아예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가다 보면은 과속방지턱 한번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과속방지턱 있다고 차가 멈춰요? 그렇진 않잖아요. 속도를 줄이고 넘어가긴 하잖아요. 그래서 과속방지턱 생각하시고 범퍼 헤드를 외우셨으면 좋겠는 게 스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6초 이하로 정말 시속을 낮춰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게 만드는 게 범퍼 헤드. 스킵이 불가능한 6초 이하의 광고 형태. 그리고 마스트 헤드는요. 메인 화면에 유튜브 들어가시면 뭐 이제 상단에 메인 화면에 24시간 노출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보통 게임 광고에서 되게 많이 써요.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검색 광고의 특징입니다. 정확한 타겟팅 가능하고요. 종량제 광고, CPC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당 광고 과금되는 시스템으로 광고가 노출이 되었을 때 과금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운영 가능하고요. 광고 노출 순위는요. 최대 클릭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 아니고요. 최대 클릭 비용과 품질 지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품질 지수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품질 지수는요. 이제 뭐 키워드, 웹사이트 광고 소재의 연관도 클릭률에 따라서 품질 점수를 부여하는데요. 이제 품질 지수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4칸이에요. 하지만 최대 7칸까지 저희가 부여가 된다는 거. 하지만 검색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의 특징으로서는 실시간 성과 분석이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이 예시는 제가 정말 많이 드렸는데 주식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주식은 몇 날 몇 시에 갑자기 얘가 내려가고요, 올라가고요. 그래프가 보이지만 네이버 검색 광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성과 분석은 어렵지만 이 위에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운영은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운영은 가능하고요. 성과 분석은 실시간으로 어려워요. 네. 하지만 이런 거 있어요. 오늘의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이건 맞아요. 오늘의 데이터를 볼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성과 분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다음 검색 광고의 문제점, 초기 브랜딩 광고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유저에게만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대형 포털에서 검색 광고의 경쟁이 심할 수 있고요. 관련 리소스가 많이 투여돼요. 왜냐면 예산 없으면 예산 늘려야 되죠. 입찰가 매일 발굴해야 되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리소스 많이 투여되고요. 하지만 실시간 광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부정 클릭을 발생을 방지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IP 차단은 됩니다. 최대 600개까지. 그리고 다음도 600개까지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 검색 광고의 주요 용어인데요. KPI부터 CPM, CPC, 이제 뭐 광고 소재 같은 경우는 제목이 15글자, 설명이 45글자, 그리고 그 합쳐진 소재를 최대 5개까지 등록 가능하고요. 확장 소재 13개까지 등록 가능하다는 거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페이지 뷰는 당연히 PB 해서 방문자가 둘러본 페이지 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 이렇게까지 꼴지는 모르겠는데 저번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희 Q&A 하다가 저 그 노출 이렇게 그 화살표 문제 풀이 같이 해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왜 CPI가 아니라 CPM도 정답이 됐느냐에서 그 CPM이 1000회당 노출당 비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CPI만 이제 정답이었는데 CPM도 맞지 않냐 해서 CPM도 정답이 됐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CPI가 왜 아니었냐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 검색 광고의 주요 용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 15글자, 설명 45글자, 그리고 품질 지수가 총 7칸까지 되면서 이제 처음에는 4칸으로 부여가 된다. 그리고 확장 소재 총 13가지 가능한 거 한번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이버 캠페인과 그룹에서 우리가 설정이 가능한 이미지도 꼭 눈으로 익히고 시험장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광고 그룹에서 10만 원을 설정했지만 캠페인에서 5만 원이에요. 그러면 5만 원 다 소진되면 꺼집니다, 광고. 그래서 그룹 예산보다는 캠페인 예산이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우리가 CTR, 전환율 다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문제에서 왜 CPI가 처음에 정답이었냐 하면은 원래 CPI는 이제 마케터가 실무에서 많이 생활을 할 때 CPI 같은 경우는 설치예요. 설치의 개념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 CPI 자체가 복수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cost per impression 해서 노출이 됐을 때의 비용이라는 하나의 중의적 표현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 CPI가 cost per install인지 cost per impression인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CPI에서 이제 다른 분들은 CPM을 적었다가 그 CPM이 정답 처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CPI, CPM 둘 다 적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전환당 비용, 전환율, 그 다음에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서 전환당 비용 자체가 CPS, CPL, CPI로 나뉜다. 이게 다 전환이잖아요. 그래서 전환이 판매가 됐는지, 설치가 됐는지, 전환이 회원가입이 됐는지 이런 걸 잘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막 나오진 않아요. 근데 지문으로 출제가 될까봐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이거는 사실 오늘 문제를 가지고 올까 하다가 지난 시간에 좀 많은 로아스, ROI 문제를 많이 다뤄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공식만 이렇게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왔고요. 이거 보시면서 꼭 달달달달 외우시고 시험장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계산 문제는 많아봤자 4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을 때는 정말 크게 2문제 정도였어요. 그 큰 문제 하나에서 소문제 3개 이런 식이어가지고 거의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니까 꼭 외우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카카오 키워드 광고 설명드릴게요. 카카오 키워드도 역시나 클릭당 과금 방식이고요. 캠페인 전략 설정에서 노출 기간, 시간, 요일, 일예산 설정 가능합니다. 그룹 아니고 전략, 캠페인에서 설정 가능하고요. 그룹 설정에서는 그룹의 일예산, 노출 영역, 확장 검색,
소재 노출 방식 설정 가능합니다. 소재 노출 방식은 랜덤 노출과 성과 우선 노출 방식 두 가지 있고요. 모든 확장 소재는 기존 소재를 포함하여 랜덤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헷갈려요. 아까 성과 우선이랑 랜덤 두 가지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이 내용 아니고요. 확장 소재라고 막 이미지, 막 홍보 문구, 추가 문구, 가격, 써머리, 머리글 이런 거 있죠. 그게 랜덤으로 노출이 됩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의 경우에서는 광고 그룹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만 있고요. 키워드의 품질 지수는 확인이 어려워요. 네이버는 키워드 품질 지수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카카오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는 총 그룹의 품질 지수를 알 수 있다라는 거. 네, 그 다음 최대 소재 개수는요 20개, 최대 품질 지수는 7칸. 하지만 기본에 처음에 우리가 가입을 하고 처음 만들었을 때는 한 칸이라는 거. 네이버 4칸이었죠. 카카오 1칸입니다. 네, 이렇게 사진, 캠페인이랑 그룹 따로 나눠서 눈에 익히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성을 비교 다시 해드리자면요. 네이버 검색 광고는 그룹당 최대 5개, 소재 노출 방식은 성과 기반 노출과 그냥 일반 노출, 동일 비중 노출, 그리고 카카오 검색 광고는요. 광고 그룹당 최대 20개까지 가능하고요. 소재 방식은 랜덤 노출과 성과 우선 노출 두 가지가 있다. 구글 검색 광고는 텍스트당, 광고 그룹당 텍스트 광고 50개까지 가능하고요. 캠페인 단위에서 광고 수정 계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꼬아서 내요. 얘네가 캠페인 단위인지 그룹 단위인지.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 광고는 랜덤 노출과 성과 우선 노출이 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성과 기반, 일반 노출하면 네이버구나. 랜덤과 성과 우선하면 카카오구나. 아, 캠페인 단위에서 광고 순환 계제 선택하는 거는 구글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검수 단인데요. 네이버, 카카오 키워드, 구글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 설정한 광고뿐만 아니라 이미 게재되고 있는 광고도 중간에 검수가 들어가면요. 다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승인으로 변경이 되면 어느 위치에도 광고 게재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품질지수 내용인데요. 조금 헷갈린다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것도 자료 같이 올라갈 거니까 시험장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품질지수가 아니라 품질평가 점수 6글자이고요. 1점부터 10점까지. 그리고 광고랑 방문 페이지, 사용자의 연관성이 높을수록 품질평가 점수가 높아집니다. 네, 이 개념 생각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구글 검색 광고에 대한 내용은요. 구글 검색 광고는 우리가 구글 크롬에 검색을 해봤을 때 상단에 있든 하단에 있든 최대 4개만 광고가 게재가 됩니다. 그리고 입찰가, 입찰 시 광고의 품질, 광고의 순위 기준, 사용자의 검색 문맥, 뭐 다른 광고의 형식의 예상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계산이 되는데요. 어렵죠. 그래서 조금 어렵고 뭐 입찰과 품질 평가 점수가 입찰과 품질 지수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내용이 막 있다 하면 아, 구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광고의 품질 같은 경우는 예상 클릭률, 광고의 관련성, 방문 페이지 만족도까지 품질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의 경우에는 이거 중요했죠. 1일 평균 희망 지출액을 우리가 기재를 한다고 해서 매일 똑같이 그 금액이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1 예산의 최대 2배까지도 증가할 수 있지만 상쇄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이거 아니고요. 1 예산의 최대 2배까지 증가할 수 있지만 월 청구 한도액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 광고 유형에는요. 확장 검색, 변형 확장 검색, 구문 검색, 일치 검색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조금 어려우셨죠? 그래서 다시 표로 정리를 해왔으니까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꼭 한번 보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 검색 광고 그룹 상태인데요. 비즈채널 검토 중이면은 당연히 비즈머니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일부 노출 가능 PC 모바일 했을 때는 비즈채널 노출 가이드에 따라서 수정 후 재검토. 그리고 요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캠페인이랑 광고 그룹 예산.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광고 그룹보다는 캠페인 예산이 훨씬 더 큰 의미거든요. 그래서 캠페인 예산이 도달되면 캠페인 바꾸면 되고요. 광고 그룹 예산이 도달되면 그날 하루의 예산을 변경하거나 제한 없음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효율적인 광고 소재 작성.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와 혜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뭐 시험장에서 막 집중력 흐트러지셔가지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밝히고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됩니다.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주는 게 효과적인 광고 소재입니다. 그다음에 클릭 유도 문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실적이 우수한 광고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실적이 좋은 광고 소재는 꾸준히 이용해야 된다. 이용도 맞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게 팩트예요. 네, 그래서 A/B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로그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 로그 분석 네이버, 카카오, 구글 다 무료로 가능하다고 했죠. 유료로 나왔다 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로그 분석, 카카오 같은 경우는 CTS, 구글은 뭐 전환 그 추적이나 아니면 애널리틱스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다음 네이버 다음에 직간접 전환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주셔서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30분 이내에 전환이 일어났을 때는 직접 전환이고요. 30분 이후부터 7일부터 20일 사이는 간접 전환입니다. 이 간접 전환은 추적 기간 내를 마케터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일로 하면 7일까지고요. 20일까지로 하면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다음이 많이 출제가 돼요. 왜냐면 전환 추적 기간은 이거는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광고 클릭 이후 30분 이상 45일 이내에 전환이 발생한 경우는 뭐 네이버의 간접 전환이다 하면 아니에요. 네이버는 7일부터 20일 동안 직접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만 45일 이내로 전환이 인정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네이버의 로그 분석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로그 분석에서 저희가 확인 가능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올까 싶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꼬아서 그래도 한 문제라도 혹시라도 나오면 이건 정말 쉬운 문제라서 맞추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틀리지 마시고 맞추라는 의미에서 넣어놨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는 꿀팁이에요. 제가 진짜 빠르게 달렸죠. 그래서 거의 입에 모터 달린 듯이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정리 플러스 여태까지 공부하셨던 내용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와서 사실 책을 본다?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쪽집게 특강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의 그 정답률을 높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꿀팁 알려드리자면 70점 이상이 이제 합격이고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40% 미만이 이제 꽈락이에요. 그래서 한 그 과목에서 40% 미만이 되면 이제 꽈락이 되는데 이번 해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험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응시가 되니까 최소 2시간 동안은 인터넷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꼭 와이파이 또는 데이터 확인해 주시고요. 배터리 진짜 필수입니다. 네, 그리고 계산기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항상 계산기 두시고 바로바로 계산 문제 나오면 괜히 끄적이지 마시고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캠으로 확인이 된다고 해요. 부정행위를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집에 소음이나 또 그 카메라 사이로 타인이 보여지는 즉시 감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 도서관이나 뭐 독서실 이런 것도 조금 제한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 소음이 또 있고 누가 또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면 감점당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방 안에서 또는 독방에서 시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 신분증 정말 필수고요. 운전면허증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이 끊어질 시 갑자기 인터넷이 뭐 서버가 뭐 장애, 인터넷 연결 장애로 초기화 이런 거 뜰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새로 고침하지 마시고요. 거기 채팅창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인터넷이 끊겨서 그런다, 도와달라, 복구 부탁드립니다 하면 답이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 갑자기 패닉 오셔가지고 새로 고침 누르고 답 날리지 마시고 바로 채팅창에 문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요, 내일이 바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2020년 시험은 좀 다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2020년 해봤자 솔직히 2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2회 풀어보시고요. 이론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2019년, 2018년도는 책이 개정되기 전이라서 이게 그렇게까지 신빙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검색 광고의 특징 뭐 이런 건 푸셔도 되지만
뭐 디지털 마케팅의 변화의 이런 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또 구글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2018, 2019년도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론 위주로 2020년도 문제를 오늘 다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2018년도, 19년도는 계산 문제 위주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대로 푸세요. ROI, 로아스 좀 풀다 보면은 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답이 더럽게 떨어지면 그건 답이 아니거든요. 틀린 거예요. 다시 풀어보세요. 네, 그래서 계산 문제도 풀다 보면 답이 보이니까요. 초반에 이건 진짜 제 꿀팁일 수도 있는데 이제 찍어보는 거예요. 뭐 매출액이 2,000인데 거기에 광고비 1,000만 원 투자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 100 아닌가? 이게 찍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초반에 풀지 말고 간단한 건 한번 찍어보시고요. 틀렸다면 바로 다시 풀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객관식 말장난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집중하시고요. 헷갈리면 현실에 대입해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맞나? 이 내용이 맞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객관식 문제니까 문제 지문을 외워버리세요. 틀린 것은 이라고 나온 거는 다 맞는 지문을 싸그리 다 외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음료가 가능하니까 긴장하거나 막 목 마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평상시 마시던 음료 옆에 두시고 마시면서 문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험입니다.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시고요. 한 번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벼락치기 이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 꼭 좋은 소식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